그리고 네. 자, 이제 14, 15쪽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맡아서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가보자. 우리 이제 앞서서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치라는 부분을 했죠. 네? 네. 자, 이제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14, 15쪽. 왜요? 왜요? 밴드도 잘 붙였어요? 네. 네. 포스트잇 선생님 홍보용으로 오늘 지부에 갔다가 몇 개만 갖고 왔거든요. 네, 여러분들 잘 활용하고 친구들도 잘 나눠주세요. 자, 이제 8번 가보자. 민주주의와 선거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밑줄 쳐볼까?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투쟁한 까닭이에요. 요거는 좀 약간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관심에 두면 읽혀지지만 잘 확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83쪽 볼까? 여기 책 82, 83쪽 볼까요? 82, 83. 자,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혁명 비슷하게, 그러니까 명예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이 의회, 왕 대신 다른 사람이 영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권력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혁명 같은 경우에도 뭘 줬냐면, 정치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근데 뭐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중기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시기에도 영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약 한 2%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 한번 가보세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찾았어요? 네, 프랑스는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일부 사람들, 또 이제 일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재산이나 많은 이제 권력 같은 거를 누릴 수 있는 30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줬는데, 그 또한 그 당시 프랑스 전체 인구의 0.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 재헌국회 얘기했죠. 그지? 자, 다시 워크북으로 가볼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투쟁한 까닭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 대통령. 그러면은 너희들이 표현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프랑스만 해도 1789년이라 1800년이라고 퉁 치더라도 200년, 한 230년 전서부터 계속 투쟁을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 1930년, 40년 뭐 그 이후에 프랑스 여성들도 투표권을 얻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밑줄 쳐볼까요? 지금 이제 선거철 또는 그 이후에 우리나라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선거가 치를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를 하는데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자, 선거 절차에 따라서 각 시도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감독하기도 하고요. 저 밑에 보면은 선거를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하고 선거운동, 투표 용지, 투표 장소, 투표의 절차, 그리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투표를 한 그거에 대해서 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선자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요. 그러면 선거철에는 이런 일을 하고 선거철 이외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밑에다 적어볼까요? 공정한 선거? 자, 그리고 뭐 정당이 올바르게
일을 잘하는지 아니면 정치자금을 좀 바르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자, 이제 선거를 치를 거야. 1번, 2번, 3번, 4번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죠. 선거의 4대 원칙에다 밑줄 쳐볼까? 자, 첫 번째는 무슨 선거예요? 보통 선거예요. 보통 선거라면 뭐 만 18세, 만 19세 그 법률적으로 투표권이 주어진 그 나이에는 남녀, 그 다음에 어르신, 뭐 젊은이 아니면 재산, 종교, 장애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모두에게 동등한 이런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보통 선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한 사람당 다 어떤 거 있죠? 딱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치? 재산이 많은 옛날에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횟수를 더 부여를 한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그런데 요 선거는 평등 선거예요. 됐지? 자, 이제 세 번째예요. 투표소. 이거 무슨 선거?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좀 이제 원하는 후보자들을 표기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직접 선거. 자, 그 다음에 4번은 비밀 선거예요. 내가 누구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자, 비밀 선거. 그래서 선거의 4대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자, 밑에 11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자, 1번이야. 재율이 읽어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 적당한가요? 재율이는 몇 살이라고 그랬어? 18살이요. 만 18살이요? 자, 이제 만 18살이 되어서 투표권이 우리나라에도 있기는 한데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때가 이제 음. 뭔가 약간 정치를 좀 알고 음. 그냥 아무거나 약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좀 웬만큼 알고 그렇지. 예, 어느 정도 공정한 정보에 대해서 또 자기가 투표를 하려고 하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도 좀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정도가 되는 나이가 나는 만 18세로 본다. 자, 우리 진영이는 몇 살 정도라고, 몇 살 정도가 되면 그래도 투표권을 줘도 돼요? 라고 볼 수 있을까? 10세 정도. 그래도 만 20세 정도. 이유는요? 고등학생이 투표에 참가하는 나이는 아닌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만 20세 정도라고 한다면 대학교 2학년, 3학년일 수도 있겠네. 그 정도가 된다면 성인 내지는 뭐 충분히 그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로 본다. 자, 두 번째 보세요. 후보가 나왔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투표를 하지 않아요. 나는 투표를 안 할 거예요, 지율이. 그 다음에 진영이는? 그래도 제 믿음에서 공약이 좋은 나는 공약을 보고 하겠다. 재율이는 왜 투표를 하고 싶지가 않아?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억지로 하면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그래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추천해준 후보는 탈락이 됐더라도 올라간 후보 중에서 공약이나 그런 걸 잘 살펴보고 할 생각은 없어요? 공약이 진짜 마음에 들면 할 거야? 예, 아까 사표여기 얘기했죠. 그지? 근데 그런 이유로 내가 투표권을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찌 본다면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뽑힌 지도자에 대해서. 얘들아, 책 64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볼게요. 64쪽. 함께 토론해보자 해서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이렇게 나와있지? 자, 언제냐면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 선거 연령은 몇 세? 만 18세. 그전에는 참정권이 만 19세부터 있었어요. 근데 만 18세가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어요. 물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되죠. 그래서 근로의 의무라든지 세금을 내는 납세,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도 만 18세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만 18세에
모두 달라. 참정권도 달라. 그런 거고, 그 밑에 보면 오스트리아나 독일 일부 주에서는 만 16세 정도의 선거권을 주고 있어요. 자, 15페이지 가볼게요. 12번 가보자. 민주주의의 미래인데요. 여기 토끼마을 사례를 들었죠. 그치? 토끼마을이 동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마을에서 떨어져 나오고 싶은 거잖아.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나라가 있다는데 영국 워낙 유명한데 영국은 EU 연합체에 있었어요. 그렇지. 지금도 탈퇴 있어요? 탈퇴했어요. 한 1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영국 근데 이거를 영국 그 당시에 블레어 총리가 그 영국 총리였었거든요. 또 국민투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유로도 안 써요. 예, 국민투표를 붙여가지고 탈퇴를 원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가지고 EU에서 나왔어요. EU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리스라는 나라 국가 파산 신청을 한 거야. 빚이 너무 많고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연합 있잖아요. EU 연합에서 그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국 그 국민들은 맨날 EU 말이야 가입해놓고 빵빵 문제만 터지면 다 우리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나와서 영국 혼자 뭐 이제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영국의 경제 상황은 많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외국인의 노동자도 필요하고 외국인들이 뭐 영국에서 뭐 기타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원활하지 않고 EU 연합이었을 때는 서로의 뭐 관세라고 그럴까?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데에서 많은 세금이 붙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값싼 노동력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나라를 돌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저희 나라 가입한 우리나라는 EU에 가입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가 아니잖아. 가입한 그렇게 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아 연합이라든지 OECD OECD 그런 연합에 들어가 있다라든지 뭐 UN 같은 경우에도 가입이 돼 있고요. G20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영국은 UN 아니었어. 네? 영국은 UN 아니에요. UN 뭐야? UN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가입되어 있죠. 자, 이제 12번은 영국의 블랙시티의 또 다른 그런 예를 들어서 토끼마을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거를 떠올리면서 가짜뉴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선거에 앞서서 우리가 EU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같은 거를 제공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게 되게 미비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국이 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지. 자, 이제 그런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냥 뭐 영국 사람들 그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든지 복지 사업이라든지 나가는 돈만 생각했지 그들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 판결을 잘해서 그래서 총리라는 사람이 자기의 직을 걸고 이걸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되면 자기가 이제 계속 총리를 하고 통과가 되면 자기는 총리에서 내려오겠다. 근데 결국은 이게 통과가 돼서 총리에서 사임을 했어요. 자, 13조, 응? 자리에서 그만두는 거야, 스스로. 자, 117에서 118쪽을 보세요. 가짜 뉴스를 판결하는 방법인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의 능력은 어떤 능력? 미디어가 주는 그 정보가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을 한 건지 또 더불어서 너무 편파적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아닌 건지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요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출처를 잘
살펴보고, 두 번째는 내용,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지. 118쪽 보세요. 작성자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근거라든지 날짜, 그리고 뭐 선입견이라든지 전문가에게 이런 기사가 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나요? 신빙성이 있나요? 타당성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자, 이제 13번에 대한 문제풀이에요. 선거와 과학과 관련성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데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빅데이터 분석은 여론조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분석해서 어, 그러네. 이제 표본 조사라고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그런 인터뷰나 그런 걸로 응해가지고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한단 말이야. 데이터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여론조사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빅데이터는 이런 생길 수 있는 오차의 범위 이런 것들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빅데이터 역할이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전자투표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라는 거지. 자, 이거 얘기할 사람. 네, 이동이 불편하거나 일정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좋죠. 장점은 투표를 사람들이 가볍게 그렇지. 뭐냐면 클릭 하나로 딱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전기가 나간다든지 서버가 해킹이 된다든지 다운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전자투표에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족한 점, 앞으로의 그런 보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뭐 그 전자투표뿐만 아니라 SNS나 잘못된 유튜브의 정보 같은 거에 많이 현혹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이야. 재율이가 읽어보세요. 미래의 미래에서 꼭 어떻게 변할지 짐작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여 봅시다. 그러네요. 여기 뭐 책 속에서도 딱히 방법은 없어요. 기술적인 발전과 뭐 보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됐네요. 뭐 전자투표를 통해서도 정보의 유출이라든지 잘못된 그릇된 선거의 결과라든지 그런 또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그래서 그 사회의 많은 여론들이 양극으로 나눠지는 뭐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점점 더 명확하고 편리하고 그다음 또 사람들의 그런 오해가 없을 그런 선거나 선거제도, 선거 방식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이제 15번이에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여기에서는 던져진 질문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결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따라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어떤 거? 51%의 찬성과 49%의 반대예요. 그럼 51%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행을 하고 또 시행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냐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51%가 영국의 블랙시티를 찬성을 한 거, 이거 최악의 선택이었었거든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던 거겠지. 마찬가지로 49%는 바른 선택, 반대. 바른 선택으로 인해서 영국의 앞으로 나아갈 그런 미래를 좀 탄탄히 할 수 있었더라면 다시 가입은 못해.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다시 가입을 할 수 있을런지 못할런지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어떤 거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다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귀담아 듣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한 또 다른 해결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 그리고 앞으로 계속 민주주의가 바뀌고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일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이제 문제풀이랑 뒤에 어휘 충전 살펴보고 우리 1인 친구는 여기까지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주고요. 친구들은 오늘 글쓰기 참고로 하도록 할게요. 자, 뒤에 어휘 충전부터 갑시다. 2차 시
정치인에 대해서도 한번 꿈을 가져보세요. 됐나요? 네, 2차시 어휘충전 갈게. 우두머리 뭐 이런 의미로 요 한자가 있네. 첫 번째 1번은 수상. 내각에서 으뜸, 의회주의 정치에서 우두머리를 수상이라고 그러죠. 2번 가볼게요. 수장은 모임이나 단체에서 으뜸인 그걸 수장이라고 표현하고요. 수반이라고 나오네요. 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 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대통령을 지칭하겠죠. 총리나, 그치? 예. 자, 이제 4번은 수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대표하는 사람을 원수, 국가 원수 이렇게 표현하죠. 다 됐나? 자, 이제 밑에 2번이 좀 중요합니다. 공화국서부터 제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공화국이란 그러네.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법에 따라 다스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법. 자, 그 다음 군주국이라고 한다면 그러네요. 세습적으로 국가의 원수가 된 군주국. 뭐 유럽의 여러 나라도 아직까지도 군주국이죠.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 찰스가 왕이 됐잖아요. 찰스가. 그 다음에는 윌리엄이겠죠. 자, 3번 대의라고 한다면 대의민주주의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의논하는 거. 기억. 유권자. 리을. 입헌주의라고 한다면 그렇지. 시옷. 국가 구성원 합의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사상. 자, 정당은 비읍이고요. 제헌은 헌법을 만들어 정하는 것을 제헌. 그래서 우리나라 제1대 국회의원 그래서 헌법을 만든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문제풀이 가보세요. 됐니? 네. 자, 1번은요? 오. 네. 2번은요? X. 3번은 O. 4번은 아테네. 자, 5번 표를 얻기 위해서 후보자가 하는 거짓말을 난 거부하겠어요. 이 운동은 매니페스토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공약을 좀 잘 살펴보세요. 자, 6번은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에 쓰여진 문구야. 7번은요? 2번. 8번은 3번. 9번이요? 1번. 10번이요? 3번. 11번은 4번. 12번은 잘했어요. 아이고, 잘 풀어갖고 오고 얘기도 하고 그랬네요. 자, 이제 글쓰기 시간으로 들어갈 텐데요. 1인이 친구는 여기까지 내용 파악한 거를 전송해서 보내도록 하고, 다음 사시는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라는 토론을 가지고 할 거고요. 다음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 했던 지금 사자성어 있죠? 네, 요거랑 질문 노트 만들어 갖고 와야 돼요. 1인이는 1차시와 2차시 노트를 안 가져가니까 그 A4 용지나 뭐 그런 노트에다가 만들어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천일야와 5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했던 요 책 속에서 퀴즈 해서 5개 만들어 갖고 오세요. 감기, 열감기인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